위급한 순간 잘못된 응급처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상식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화상에 된장을 바르고 기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독극물을 먹었을 때 억지로 토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생존에 필요한 진짜 응급처치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유리 조각이나 금속 파편처럼 날카로운 물체가 눈에 박혔다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칫 잘못 만졌다간 각막에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 속눈썹이나 먼지 정도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거울로 이물질 위치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이물질을 눈 구석으로 밀어냅니다. 이물질이 눈 구석에 모이면 깨끗한 젖은 천으로 살짝 닦아내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비비거나 손가락으로 후비면 각막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에요.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고에 포함된 습기 성분이 세균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습한 환경의 상처는 세균 증식 속도가 최대 3배까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원한 물에 비누를 써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그런 다음 마른 붕대로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가 훨씬 빠르게 아물거든요. 건조한 환경에서 딱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2차 감염을 막아주는 겁니다. 고열이 날 때 알코올이나 식초로 몸을 닦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민간요법입니다. 알코올과 식초는 피부를 통해 흡수되거든요. 알코올을 피부에 바르면 혈액으로 스며들어 알코올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이죠.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급격히 높여서 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 연구에서 식초로 열을 내리려던 유아가 심각한 산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보고됐어요.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물이나 차 같은 비알코올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하고 실내 온도를 섭씨 16도에서 18도 사이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이 정도 환경이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열이 내려갑니다. 만약 열이 계속되면 그때 병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기절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고 찬물을 끼얹죠. 하지만 이건 최악의 대처법입니다. 기절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 뇌로 가는 혈액이 더욱 줄어들어 경련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정확한 방법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력에 의해 혈액이 뇌로 잘 흐르거든요. 그 다음 벨트나 넥타이 같은 꽉 조이는 옷을 풀어주세요. 의식을 되찾았다고 바로 일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누워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주지 마세요.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해서 상태를 더 나빠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화상에 버터나 된장을 발랐던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흔한 처치법이었죠.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버터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이에요. 문제는 버터와 된장 같은 유지류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열 교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열이 빠져나갈 길이 막히면 오히려 피부 깊숙이 열이 전달돼서 화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올바른 처치법은 간단합니다. 화상 부위를 찬물에 15분 정도 담그세요. 이렇게 하면 통증도 줄고 열도 빠져나갑니다. 물집은 절대 터뜨리면 안 돼요. 물집은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거든요. 억지로 터뜨리면 세균이 들어가 고물 수 있습니다. 뼈가 어긋났을 때 직접 맞추려는 시도는 정말 위험합니다. 영화에서 멋지게 관절을 제자리에 끼워 넣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현실에선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전문 정형외과 의사가 아닌 이상 탈구된 관절을 스스로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잘못 건드리면 인대가 더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통계에 따르면 비전문가가 탈구를 맞추려다 2차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전체 탈구 사고의 약 30%나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겁니다. 부목이나 두꺼운 잡지로 부상 부위와 그 위아래 관절까지 함께 고정하세요. 그런 다음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면 됩니다. 통증이 심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해요. 삐었을 때 따뜻하게 찜질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온찜질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부기를 더 심하게 만들거든요. 발목을 삐고 바로 온찜질을 하면 염증 반응이 악화돼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부상 직후 48시간 동안은 반드시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20분 정도 대고 있으세요. 그러면 염증이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냉찜질 후엔 최소 90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면 인대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48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독극물을 먹었을 때 억지로 토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단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화학물질을 삼켰다면 토할 때 식도와 목을 2번 태우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삼킬 때, 또 한 번은 토할 때죠. 게다가 구토는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중독 사고 시 임의로 구토를 유도한 경우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올바른 대처는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수영 실력입니다. 수영을 못한다면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구조하러 갔다가 함께 익사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거든요. 수영을 할 줄 안다면 반드시 뒤에서 접근하세요. 정면으로 다가가면 익수자가 공황 상태에서 구조자를 붙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뒤에서 접근해 겨드랑이를 잡거나 턱을 받쳐서 머리를 배 쪽으로 기댄 채 헤엄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익수자의 기도가 물 위로 나와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구조 후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처에 박힌 물체를 뽑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작은 가시나 유리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큰 물체는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칼이나 쇠막대 같은 게 몸에 박혀 있으면 그 자체가 지혈 역할을 하거든요. 물체를 빼는 순간 대량 출혈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의사들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진 박힌 물체를 그대로 둡니다. 2018년 한 건설 현장에서 철근에 찔린 노동자가 스스로 철근을 뽑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만약 상처 주변을 소독하고 싶다면 물체를 건드리지 말고 주변만 조심스럽게 알코올로 닦아내세요. 통증이 심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합니다. 물체가 박힌 채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게 유일한 정답이에요. 멍든 곳에 얼음찜질하는 건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동상에 걸릴 수 있거든요. 반드시 수건이나 천으로 얼음팩을 감싸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으로 감쌌다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20분 이상 계속 대고 있으면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20분 찜질하고 90분 쉬는 패턴을 반복하세요. 만약 천이 없다면 차라리 얼음찜질을 하지 마세요. 멍이 드는 게 동상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상 후 48시간이 지나면 얼음찜질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미 뇌출혈이 멈춘 상태라 냉찜질로 얻을 이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 멍을 빨리 빼는 게 더 효과적이죠. 상처를 봉합할 때 꼭 바늘로 꿰매야 할까요? 대부분의 큰 상처는 봉합이 필요하지만 모든 상처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바늘 봉합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프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실밥을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요즘은 의료용 접착제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상처가 그리 깊지 않고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접착제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찬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고 출혈을 멈추기 위해 상처 부위를 눌러주세요. 출혈이 멈추면 상처 가장자리를 맞댄 뒤 접착제를 발라주면 됩니다. 미국 응급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작은 상처의 경우 접착제 봉합이 바늘 봉합만큼 효과적이고 감염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 상처가 너무 크거나 깊다면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세요.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믿었던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셨나요? 잘못된 응급처치는 작은 부상을 큰 사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상에 버터 바르기, 기절한 사람 일으켜 세우기, 독국물 먹고 토하기 같은 민간요법들은 이제 잊으셔야 해요. 생명이 걸린 순간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이 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쓰일 수 있을 테니까요.